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을 때 폼이 떨어졌던 그런 질환인데요. 보통은 복벽 근육의 손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흔히 탈장이라고 하면 사타구니에 이제 몽우리처럼 올라오는 질환들을 생각하게 될 텐데요. 이 스포츠 탈장은 복벽이 살짝 찢어지면서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염증이라든지 출혈, 이로 인한 통증을 일컫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사타구니 주변부에서 통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복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디세상병원 양영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월드컵을 맞아서 요즘 아이들이 많이 빠져있는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고관절 주변 손상인데요. 먼저 고관절 주변 손상을 알아보기 앞서서 스포츠 손상이 무엇인지, 왜 이런 손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은 보통 아이들이 훈련 시간 이런 것들을 들어보았을 때 제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을 훈련을 받는 것 같고 그 강도가 꽤나 고강도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구선수 기준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7.5시간,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2시간, 독일 같은 경우는 15시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거의 24시간 정도를 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고강도로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 참여 빈도를 세 보았을 때도 주말리그 같은 경우는 연 10회에서 12회, 토너먼트 경기 같은 경우는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연습 경기로도 1, 2회 정도 이렇게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도 프로 선수에 가깝게 경기 수를 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피파에서 발간한 자료물들을 좀 살펴보면 경기당 거의 11km에 달하는 고강도로 경기를 소화를 하고 있고, 초고강도의 달리기 같은 경우는 90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거의 70분 이상을 상당히 고강도로 달리기를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았을 때 선수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큰 경기장에서 경기를 소화할수록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고강도의 운동을 소화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스포츠 손상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상 발생의 빈도를 체크해 보았을 때 외상선 손상의 경우가 더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과사용 손상, 많이 써서 피로가 쌓이면서 생기는 손상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에 달할 정도로 꽤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리 쪽 하지 부상이 60%에서 90%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고요. 주로 나타나는 손상 같은 경우는 근육 손상, 타박상, 그리고 흔히 인대가 삐었다고 하는 염좌 같은 손상들이 주로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상들이 발생하였을 때 부상으로 쉬어야 하는 평균 휴식 일수 같은 경우는 연간 15일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1주 이하로 휴식해야 되는 경우가 50%, 2주 이상 휴식해야 되는 경우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 1개월 이상 휴식해야 되는 경우는 약 1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서해부 손상, 고관절 주변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서해부는 우리 사타구니 쪽, 흔히 고관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말하게 되고, 전체 스포츠 손상에서 2%에서 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관절에서 내전근 손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손상되는 근육 같은 경우는 내전근, 대퇴직근, 복근, 장요근, 이런 근육들이 주로 손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표현하기로는 약간 찌릿찌릿하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고관절이 당기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고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내전근 손상인데요. 내전근 손상은 장내전근 손상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갑작스러운 스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 방향 전환, 킥각 같은 동작들이 동반이 될 때 손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행 시에도 통증이 동반되거나 단순한 웜업, 준비 운동 시에도 통증이 동반될 경우에는 휴식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손상이 의심될 때는 즉시 운동 강도를 줄이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내전근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운동 복귀 시까지 약 2주에서 최대 6주까지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손상을 무시하고 운동할 경우에는 내전근 손상이 복근 손상까지 동반이 되면서 다른 추가적인 손상까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요근 손상입니다. 장요근은 고관절을 강력하게 굴곡시켜주는 근육으로서 킥을 많이 하는 선수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손상입니다. 동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롱킥이라든지 크로스를 올리는 동작에서 급성 손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게 되고, 증상은 내전근 손상이랑 비슷하게 사타구니 안쪽 손상이 주로 나타나게 되고, 내전근보다는 약간 사타구니의 위쪽 부분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로 호소하는 통증 같은 경우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라든지 계단을 올라갈 때, 이럴 때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운동 복귀까지는 약 3에서 6주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MRI 사진처럼 근육 안에 하얗게 신호 변화가 동반이 되면서 부분 파열이 동반이 돼서 출혈이 동반되어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휴식을 취하고 이후에 가벼운 기능 재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탈장입니다. 복직근 같은 경우는 우리 치골 앞에 하복부에 만져지는 뼈 부분에 복직근이 부착하게 되는데, 그 주변부에서 통증이 동반이 되거나 애매한 사타구니 통증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급성 손상에서는 MRI에서 진단이 쉽게 가능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만성 손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MRI를 찍더라도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슛을 하거나 킥을 할 때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게 되고요. 스포츠 탈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동 복귀까지 약 2개월이 소요가 되게 되고, 2개월간의 휴식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찢어진 복직근을 봉합해주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견열골절인데요. 견열골절은 10대 선수에서 많이 발생하는 골절입니다. 견열골절은 근육이 부착하는 뼈의 부착부에서 성장판 부분이 당겨지면서 근육이 뼈를 물고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골절을 말하게 되는데요. 강한 충격을 받거나 과도한 킥 동작을 하는 경우에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전상 장골 돌기에서 동반하는 골절은 공공근과 대퇴근막 장근, 그리고 전하 장골 돌기에서 발생하는 견열골절은 대퇴집근의 견열골절, 대퇴대전자에서 발생하는 견열골절은 둔근의 견열골절, 대퇴 하전자에서 발생하는 견열골절은 장요근의 견열골절, 그리고 치골에서 발생하는 견열골절은 내전근의 견열골절, 그리고 자골 조면에서 발생하는 견열골절은 햄스트링의 견열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견열골절은 일반적으로는 많이 벌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2개월간 일단은 보존적 치료를 해보고 휴식을 취하면서 지켜볼 수 있겠으나, 15mm 이상 골절부가 벌어지는 경우에는 나사 같은 것을 이용해서 부착부에 다시 고정을 시켜주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6세 남자 축구선수 견열골절 사진인데요. 좌골 조면에 햄스트링 부착부에서 견열골절이 생겼는데 8개월간의 재활치료에도 호전이 없어서 우리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장기간의 휴식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다시 운동에 복귀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대 축구선수인데요. 이런 성인 같은 경우는 소아 선수와는 다르게 햄스트링 근육의 실질에서 파열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근육을 봉합해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해부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유소년 선수 같은 경우는 키가 급격하게 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뼈의 길이 성장에 비해서 근육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타이트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폼롤러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고 스트레칭 시간도 충분히 확보해주면서 근육이 잘 늘어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로 인해서 뼈에 누적되는 피로감이나 근육에 누적되는 피로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시에 테이핑을 적용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운동 후에는 아이스팩을 통해서 통증이 일어난 부위나 염증이 발생한 부위에 부종을 가라앉혀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 초기에 보행 시에도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증상이 심하다면 주사 치료라든지 아니면 체외 충격파 치료, 그리고 신장 분사 치료와 같은 물리치료를 같이 시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후에 운동에 복귀하기 전에 재활 운동을 충분히 병행한 다음에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서해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그리고 재활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과 여러 가지 강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전근 스트레칭인데요. 이 그림처럼 다리를 벌릴 수 있을 만큼 벌려서 앉아주신 상태에서 양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상체를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육 손상이라든지 내전근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 아픈 범위 내에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약 10초에서 30초 정도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유지해 주시고 다시 올라와서 5초 정도 휴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 세트로 해서 총 5세트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장요근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들어 올려서 정강이 앞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다리를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반대쪽 다리가 쭉 편 신전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요근이 스트레칭 되도록 다리를 눌러준 상태에서 약 15초에서 30초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5세트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관절 굴곡근 운동에 중점을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외에도 편심성 장요근 운동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전근 강화 운동입니다. 다음 영상처럼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워주시고 무릎 사이에 고무공을 끼워준 상태에서 고무공을 조여주는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옆으로 돌아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세워줘서 지지를 해주고 운동하고자 하는 다리는 쭉 편 상태에서 안쪽으로 들어주시는 운동을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들 마찬가지로 5세트씩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근력 강화 운동인데요. 내전근과 여러 가지 근력 강화 운동을 위해서는 기구를 사용한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전근을 강화해 주시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는 힙 어브덕션 운동들 시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장요근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런지라든지 스쿼트 동작들 시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서해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릎 주변 손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